이 영화는 앙리 샤르엘의 자전소설을 원작으로 실화를 각색한 것입니다. 죄수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던 1930년대의 프랑스. 가슴에 나비 문신이 있어 별명이 빠삐용인 금고 터리범은 포주 살인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무시무시한 곳으로 소문난 기아나 수용소에 가게 된 빠삐용. 빠삐용은 돈이 많은 위조지폐범 드가와 친해져 탈옥할 계획을 세웁니다. 드가가 공격받게 되자 빠삐용이 드가를 지켜주고 가혹한 벌을 받으면서 둘은 친구가 됩니다. I have a friend who has a gun for very little money. He can arrange for certain people to stay. 수용소에 도착하자 돈으로 간수를 매수해 편한 곳에서 지내보려던 드가와 빠삐용의 계획은 드가의 국방채권 위조로 쫄딱 망한 다른 간수를 만나면서 망해버리죠. 수용소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킬로포티로 보내진 드가와 빠삐용. 킬로포티에서의 생활은 참혹함 그 자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빠삐용은 나비장수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비장수와의 약속일이 되기 전에 간수에게 얻어맞는 드가를 돕다가 갑작스레 탈옥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살아서 나비장수를 찾아가지만 배신을 당하고 죄수 사냥꾼들에게 잡혀오고 말죠. 그리고 2년간의 독방 생활이 시작됩니다. Breaking you physically, spiritually, strange things happen to the head here. Put all hope out of your mind and masturbate as little as possible. It drains the strength. 빠삐용은 독방에서도 운동을 하며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드가가 넣어준 코코넛을 먹으며 독방 생활을 견뎌나가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코코넛을 몰래 먹은 것을 들키고 빠삐용은 코코넛을 넣어준 것이 드가라는 것을 실토하지 않죠. 꿈속에서 재판관을 만난 빠삐용은 자신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재판관이 읊어주는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I accuse you of a wasted life. Guilty. Forced to choose between starvation and terror. What would you do? Get weak? 드가는 빠삐용이 코코넛을 넣어준 사실을 실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죠. 극심한 영양실조에 이까지 빠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리지만 빠삐용은 지네와 바퀴벌레를 잡아먹으며 드가가 코코넛을 넣어준 사실을 실토하지 않고 악으로 깡으로 버팁니다. 빠삐용이 거의 다 죽어갈 때쯤 2년을 채우고 독방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 빠삐용을 보는 드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병동으로 보내진 빠삐용에게 고기 스프를 보내준 드가.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하면서 또다시 빠삐용은 탈옥을 준비합니다. 드가의 만류에도 빠삐용은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를 매수해 또다시 탈옥할 계획을 세우죠. 빠삐용은 이번에도 드가에게 함께 탈옥하자고 제안하지만 드가는 아내를 믿고 수용소에서 계속 기다리려 하죠. 하지만 일이 잘못되어 빠삐용이 위기에 처하자 모른 척 할 수 없던 드가는 그들을 돕다가 결국 같이 탈옥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수용소는 벗어났지만 돈을 받고 배를 판 자들에게 또다시 배신당한 것을 알게 되죠. 설상가상 드가의 다리도 부러졌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섬으로 가게 된 빠삐용 무리는 섬의 대장인 듯한 문둥병 환자의 마음에 들어 배를 얻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받아 육지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풍랑을 만나며 드가의 다리가 또 부러지기도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육지에 도착하죠. 그러나 운도 없이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경찰과 맞닥뜨리고 맙니다. 마미레트와 빠삐용은 다친 드가를 두고 정글 속으로 도망치게 되죠. 이들이 쉽게 잡히지 않자 원주민까지 동원하여 정글 속을 헤집고 다니는 경찰들. 원주민이 쏜 침에 맞은 빠삐용은 절벽에서 떨어져 강물에 빠지게 됩니다. 빠삐용이 눈을 떴을 때는 어느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이었죠.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지내게 된 빠삐용. 빠삐용은 족장의 부탁으로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것과 같은 나비 모양 문신을 새겨주게 되죠. 어느 날 아침 빠삐용은 마을에 혼자 남겨진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자 남겨진 빠삐용은 마을을 벗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의 검문을 피해 수녀님의 마차에 올라타 도움을 요청하며 원주민이 준 값비싼 진주를 내밀죠. 수녀원 원장님은 값비싼 진주를 가지고 있는 빠삐용을 의심하고 빠삐용은 가진 모든 진주를 보여주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려 하죠. 하지만 수녀님은 빠삐용을 경찰에 밀고하고 맙니다. You have nothing to fear. God will watch over you. 다시 수용소로 가게 된 빠삐용. 5년의 독방 생활을 하고 나옵니다. 함께 탈옥했던 마뮤레트 역시 5년간의 독방 생활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죠. 빠삐용은 이제 절대로 탈옥이 불가능한 악마의 섬으로 보내집니다. 악마의 섬에서 다시 드가를 만나게 된 빠삐용. 돼지도 기르고 나름 농사도 지으며 악마의 섬에 적응한 드가. 빠삐용은 악마의 섬에서도 탈옥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빈 코코넛을 엮어서 타고 섬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며 끊임없이 실험합니다. 탈옥을 앞둔 마지막 순간, 드가는 탈옥을 포기해버리지만 빠삐용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탈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거센 바다를 코코넛 하나 타고 나아가는 빠삐용을 보는 드가의 표정은 웃는 걸까요? 우는 걸까요? 빠삐용의 실제 주인공인 앙리 샤르에르는 11년간 8번의 탈옥 시도를 했고 마침내 8번째 탈옥에 성공합니다. 그의 나이 36세 때의 일이죠. 이후 그는 자유인으로 살다가 67세의 나이에 영화가 개봉하기 전 사망합니다. 지금까지 루시모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